안녕하세요.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설아입니다. 저는 성인 발달장애인 사람 중심 지원 기반 나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나활동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저희 기관에서는 나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노령화 추세와 함께 장애인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나활동 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나활동에 참여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특별한 활동 없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일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가족, 친구,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자들이 사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당사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 기관의 나활동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특히 동작구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중에서 나활동에 욕구가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에서 60대까지 총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그룹이 형성되게 될 텐데요.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함께 활동할 수도 있고,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하는 활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그룹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저희 복지관에서는 몇 년 전까지 연령별로 그룹을 운영해 왔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같은 그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공감대도 형성되고 여러 장점도 있었지만 당사자들 간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당사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같은 교실에는 자주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또 다른 자폐성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에 민감한 당사자는 동료의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는 동료를 때리고 꼬집고 밀치는 도전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는 연령과 개인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20에서 40대가 함께 활동하는 그룹 3개, 50에서 60대가 함께 활동하는 그룹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각 기관의 환경과 나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당사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룹은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개인의 욕구나 활동,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그룹 형태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간에는 혼자 활동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옆 그룹의 동료와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한국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에서 6개 영역 중에서 5개 영역을 적용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부 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프로그램 가짓수가 무조건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인력, 공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센터나 다른 기관들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 중에서 우리 기관 당사자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당사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쉽게 알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면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요,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그리고 음악치료사와 전문 강사들이 함께 다학문적 접근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가지는 그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당사자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접근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지원자들이 짚어주다 보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저희 기관으로 온 당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소근육 능력이 뛰어나서 작업을 매우 잘했는데 일하는 것은 싫어해서 작업 활동하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지만 일하는 것보다는 문화생활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서 가끔은 복지관을 오지 않고 혼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룹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도전적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가정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특수교사는 이 당사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복지관에 오는 시간, 그리고 언제 어떤 활동들을 할지 당사자와 같이 이야기해서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사는 직업교육을 했고요. 이 당사자에게 적합한 작업 활동을 발굴해서 작업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도전적 행동이 줄어들었고요. 이 당사자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서 직업 현장으로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 간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업재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사자는 이제 도전적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마침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데 나이가 더 들면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취업 연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수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해서 도전적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직업 현장에 가서는 일하기 싫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또래처럼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하면서 조금 더 자립을 준비해 나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사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긴 하지만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문화생활 누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 사업체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곳이니 조금은 짧게 일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는 없을까요? 초기에는 지원자들이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은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것, 특수교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직업재활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점차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순환 지원 인력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그룹의 담당자들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당사자가 도전적 행동을 해요. 이때 담당자가 도전적 행동하는 당사자를 지원하느라 다른 참여자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당사자는요, 혼자 활동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지원이 필요할 때 순환 지원 인력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담당자가 휴가이거나 외부 연수를 갔을 때 순환 지원 인력이 그 그룹 전체를 다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원이 원활하려면 사전에 지원자 간에 당사자 특성이나 개별 목표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딱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기관에서 당사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사자가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 중심 지원입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자립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실제 진행하고 평가할 때까지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당사자가 모든 과정에 100%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점차 그 참여 정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당사자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높아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은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조금 수월하지만 언어 표현이 어렵거나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매우 의존적이었던 당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채고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정말 민감해야 합니다. 언어 표현이 어려운 당사자가 무언가를 계속 쳐다본다. 또는 어떤 것을 보여주었을 때 평상시와는 다른 미소를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지원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은 보호자가 당사자의 삶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복지관에만 의존하려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삶에 많은 개입을 하는 보호자는 자녀의 욕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죠. 옆에 보호자가 있을 때 보호자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보호자와 같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사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일상 중에 당사자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욕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사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을 때 이 당사자의 욕구와 의사표현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장애 자녀에 대해 개입하고 제한하는 것들을 일반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지요. 이번에는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복지관에만 의존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복지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당사자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 당사자는 개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관에 시설이 갖춰 있지 않으면 머리 감기, 목욕하기 이런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면도나 손톱 깎는 건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기는 활동 지원사를 연계해서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목욕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의 균형 찾기. 사람 중심 지원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지원자들은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 기관에 한 당사자가 있는데요. 이 당사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계속 입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이 티셔츠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잠잘 때도 입고 밖에 나갈 때도 계속 입고 다니고요. 한번 티셔츠를 입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벗지 않고 계속 입고 다닙니다. 이 얘기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죠. 이 티셔츠를 입는 건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보호자는 당사자의 청결, 위생, 건강이 걱정되겠죠. 매일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사자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니 건강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왜 이 티셔츠만 입으려고 할까요? 당사자가 이 티셔츠만 입으려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의 균형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은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립생활을 계획할 때 내가 만드는 자립생활 계획 연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료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지원자가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항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원자들이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지원 과정은 긍정행동 지원입니다. 당사자가 하는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물리적으로 환경을 수정한다거나 당사자가 직접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한다거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전적 행동이 나타날 만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도전적 행동이 나타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원자의 에너지도 적게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당사자는 도전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꼬집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모든 기관에서 긍정행동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람 중심 지원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지원자가 당사자의 도전적 행동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한 사람의 전체 삶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도전적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례는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당사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원 방법은 자료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당사자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면서 지원자로서 어려웠던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사자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 당사자가 얼굴을 때리면 무섭게 혼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무섭게 혼을 내면 얼굴을 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당사자가 집 밖으로 나오면 집에서 하지 못했던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해서 더 높은 강도로 더 많이 이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수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룹 안에는 여러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도전적 행동을 나타내면 어떤 동료는 큰 리액션으로 놀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누구누구가 또 얼굴을 때렸어요 라고 말하고 다녀요. 또 어떤 동료는 이분의 손을 잡으면서 얼굴 때리면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동료는 이분이 얼굴을 때리면서 내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분을 때리거나 꼬집는 또 다른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변의 반응은 이 당사자의 도전적 행동을 더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긍정행동 지원이 성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관의 다른 직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로서 저 혼자 이 당사자를 지원하는 건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라고 전달하는 그 과정이 시간도 걸리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직원들과도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필요하고요. 당사자들에게도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개별 맞춤식 지원입니다.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이나 욕구를 고려해서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사람 중심 지원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삶에서 또는 나탈동을 하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탈동 프로그램의 기본 일정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마다 그 세부 활동들은 모두 다른데요. A라는 당사자는 오전에는 본 그룹에서 함께 활동을 하다가 오후 1시에는 순환 지원 인력과 개별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B라는 당사자는 영화 활동 참여를 원하는 다른 그룹의 동료들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일정은 당사자들의 욕구에 기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외부에 나가면 항상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나 봤더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또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개별적으로 사진 찍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활동 중에 만들기 한 작품들을 찍기도 하고요. 동료의 동의를 구하고 인물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 저희 기관이 보라매 공원 안에 있다 보니 주변 풍경이 아주 좋은데요. 보라매 공원에 나가서 꽃이나 나무, 호수 이런 풍경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 찍는 활동에만 집중했었는데요. 활동이 거듭될수록 이 당사자는
자기가 찍은 사진 작품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 동료들에게 사진 작품들을 소개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직접 사진 찍는 거 외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까지 관심이 넓혀져서 사진 전시회 관람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원자가 계획한 대로 활동이 진행된 게 아니고요. 모두 당사자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활동이 진행되었고요.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기관과 실무자들이 낫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차원에서 낫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팀에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낫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전문가가 더 적절하다,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복지사가 적절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특수교사가 적절하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지원을 하면 당사자를 지원할 때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낫 활동을 진행하는 팀에 모든 전문가들을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렇더라도 기관에서 다른 팀과 활발하게 협력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자들 간의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각 지원자들마다 전문 분야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어떤 관점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기관에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공통 관점을 가지고 지원할 때 지원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이 공통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원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3년 전부터 지원자 코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능 향상 지원 파트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자 역량 강화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지원자가 당사자를 지원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나 위험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이런 경험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지지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지원 체계가 있으면 지원자들의 업무 소진도 예방하고 더 질 높은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낫 활동을 진행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앞에서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사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당사자의 경험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원을 하다 보면 기관들마다 갖고 있는 공간, 인력, 예산, 이런 자원들의 차이가 있어서 계획한 대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고 탓하기보다는 이 자원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더 늘릴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사자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또한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야 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지원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생각해보기 질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발달장애인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지원자로서 더 나은 지원을 하면 나도 덜 힘들면서 즐겁고 당사자도 즐겁고 우리 모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계시는 지원자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인 발달장애인 사람중심 지원 기반 나트활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